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영상 처리 챕터 3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디지털 영상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 연산, 영역 연산, 기하 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처리와 컴퓨터 비전은 무엇일까요? 영상 처리는 말 그대로 입력 영상을 처리하여 출력으로 처리된 영상을 얻는 것으로 전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와 같은 영상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영상에서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은 어떻게 획득할까요?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데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피사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하고 명암을 일정한 간격으로 양자화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왼쪽에 샘플링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샘플링 주기를 짧게 하면 할수록 그림에 있는 간격이 더 줄어들고 이에 따라 픽셀의 양이 증가하면서 해상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측에 보면 양자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오는 이미지의 아날로그 색상을 디지털 값으로 매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0에서 255의 색으로 매핑하므로 각 픽셀당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매핑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컬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RGB 컬러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서로 합하는 가상 컬러 모델입니다.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즉 256의 3승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RGB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빛이 약해지면 RGB 값이 모두 작아진다는 말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RGB 채널을 다양한 색 공간으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모델은 한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 채널이 3개인 RGB 채널과 비교해서 연산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객체 인식, 영상 분할, 그리고 특징 추출 이런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RGB 채널을 그레이스케일 모델로 바꾸는 것을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RGB 채널을 불러와 3개의 채널을 각각 분리한 뒤에 각 가중치로 더한 연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픈CV에서는 BGR 순으로 채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 채널에 0.299, 그린 채널에 0.587, 레드 채널에 0.114를 곱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HSV 모델입니다. HSV는 Hue, Saturation, Value의 약어로서 각각 색상, 채도, 명도를 뜻합니다. HSV는 앞서 말한 3가지 채널로 구성된 컬러 영상으로서 인간 시각 모델에 기반하여 색상 표현이 직관적입니다. 또한 색상, 채도, 명도로 분리해놨다는 말은 RGB 채널에 비해서 색상이나 조명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강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객체 인식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색상은 가장 파장이 긴 빨간색을 0도로 시작해서 360도까지 돌게 되는데요. 오픈CV에서는 각 픽셀당 256개로 표현하기 때문에 H의 범위를 0에서 180까지로 줄여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채도는 색의 진하기 정도로서 색이 가장 진한 상태를 100으로 표현, 명도는 밝은 정도로서 가장 밝은 상태를 100으로 표현합니다. 오픈CV 기준으로 새 채널의 각 표현 범위가 180, 100, 100이기 때문에 RGB 채널의 각 채널 표현 범위 255, 255, 255에 비해 훨씬 작으므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 또한 매우 좁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진화는 화소가 흑 또는 백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엣지 검출 후 영상 표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명암 단계 각각에 대해 화소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1차원 배열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의 값을 나타내는 빈도수는 총 4번이므로 0의 카운트가 4번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화 실습 코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영상에서는 열이 증가할수록 X축이 증가하게 되고 행이 증가할수록 Y축 방향으로 증가, 또 각 픽셀에 접근할 때는 행, 열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각 픽셀은 0에서 255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unsigned 캐릭터형으로 받아왔습니다. 위에서 픽셀 밸류의 값을 인티저형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강제형 변환을 이용해서 스태틱 캐스트를 활용해 언사인드 캐릭터형으로 받아온 것을 인티저형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백색 아니면 흑색으로 이진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 계산을 구현해 봤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로 이미지와 히스토그램을 받아와서 히스토그램 배열의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배열의 각 요소를 픽셀 값의 빈도로 갖게끔 반복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코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매개 변수로는 앞서 구한 히스토그램 배열만 받아오도록 하였는데요. 우선 반환받을 히스토그램 이미지 매트 객체를 생성하였는데 높이가 400, 넓이가 512인 언사인드 캐릭터형 3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픽셀에 모두 흰색이 들어가 있는 객체입니다. 아래에 빈 W는 막대의 폭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수인 맥스 밸류 값을 찾아내어 맥스 밸류 분의 높이를 각 빈도수에 곱해서 이미지에 정규화된 값을 들어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을 잇는 함수를 사용하였는데 아래에 보이시는 라인 함수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이미지 객체는 높이가 반전되어 있어서 그것에 걸맞게 계산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또 포인트에서는 특이하게 10, 행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의 인계값을 구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주어진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공식화해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화 공식은 오추 알고리즘, 백프로퍼게이션 등 다양한데요. 여기에서 오추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추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명함값에 대해 목적 함수 j 를 계산한 뒤에 계산된 t햇을 인계값 t로 사용해 이진화하면 됩니다. 왼쪽에 n과 v의 오른쪽 아래 첨자는 각각 0과 1이 써 있는데 이는 인계값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각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진화를 가장 잘 하는 인계값 t를 찾아내는 것인데, 즉 내부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은 외부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구현한 것이 아래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슬라이드의 공식에서 정교화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선 히스토그램 내의 모든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매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값을 기준으로 각각 인자의 개수와 평균을 구하여 공식에 대입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는데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분할해주는 값은 117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 평화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히스토그램이 평평하게 되도록 영상을 조작하여 영상의 명암 대비를 높이는 기법인데요. 사람의 눈은 밝기의 변화보다는 명암 대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인자를 더하면은 1이 되도록 하는 히스토그램에 누적 정규화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L-1을 곱해주면 됩니다. 평상시 저희는 L의 값이 256이기 때문에 25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히스토그램 평화라를 수행한 코드인데요. 앞서 설명한 과정을 세밀하게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누적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모든 히스토그램의 누적합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화 팩터를 구하고 구한 값을 누적 히스토그램과 곱해주면은 히스토그램 평화라된 이미지를 반환받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연결성과 모폴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성은 픽셀의 연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픽셀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모폴로지는 영상을 형태학적으로 다루는 기법인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모폴로지의 구조 요소는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으로 다양한 구조 요소가 존재합니다. 모폴로지는 이진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레이 영상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객체의 형태를 분석하거나 전처리하는 데 활용이 되고 기본 연산은 팽창과 침식이 있습니다. 이 팽창과 침식을 조합하면 팽창 후 침식인 닫힘, 침식 후 팽창인 열림이란 연산도 있습니다. 침식과 팽창에 대한 코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코드 구현에 사용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널의 중간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커널 센터로 설정하였고 정방형 홀스 커널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커널이 돌게 되면은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커널 센터의 크기만큼 패딩하였습니다. 침식 기준으로 엔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255로 패딩하였고
커널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255보다 작으면 그 값으로 변경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집 모폴로지니까 0이 되겠습니다. 팽창 기준으로는 역시 엔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0으로 패딩을 하였고, 커널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0보다 크면은 그 값으로 변경하게끔 구현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집 모폴로지니까 255가 되겠습니다. 침식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박스침 부분은 커널 센터의 크기만큼 테두리를 255로 패딩하는 것, 두 번째 박스의 반복문은 각 픽셀을 참고하는 것, 세 번째 박스는 그 픽셀을 기준으로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객체의 값을 넣는 것이므로 그 객체에 저장할 때는 각 행과 열에 커널 센터만큼 뺀 곳에 값을 저장하게끔 하였습니다. 팽창 코드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침식과 비슷하지만 패딩을 0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커널 범위 내에서 하나라도 0보다 크면은 255로 변경하게 하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암 조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빛의 밝기 변화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시각 반응을 보정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마 보정이라고 합니다. 즉, 감마 보정을 사용하면 시각적인 편의성이 향상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습니다. 0에서 1 범위로 정교화한 영상에 감마승을 한 뒤에 다시 범위를 확장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마 보정된 코드입니다. 매개 변수로는 이미지와 감마값을 받아오고, 여기서 정교화를 위해서 노멀라이즈드 객체는 실수형 64비트가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는 정교화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미지는 보통 unsigned 캐릭터형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형으로 강제 형변환을 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값을 이용하여 정교화된 값에 감마승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0에서 1 사이의 값을 0에서 255 사이로 매핑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매핑된 값을 unsigned 캐릭터형으로 강제 형변환해서 이미지의 각 픽셀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감마 보정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편의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마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감마승한 다음 다시 넓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작아져서 어두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볼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입력 영상의 각 화소에 필터를 적용해 곱의 합을 구하는 연산입니다. 커널이 입력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곱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입력 영상의 크기가 5x5 행렬이었는데 출력 영상은 3x3으로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널의 크기에 따라서 테두리 부분이 버려지기 때문에 출력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줄어드는 게 싫으면 패딩이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패딩은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에 원하는 만큼 픽셀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커널의 크기가 5x5라면 패딩을 이만큼 하면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있는데, 이는 입력 데이터 위에서 이동시키는 간격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면 필터는 입력 데이터를 2픽셀씩 이동하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컨볼루션 연산만 놓고 보면은 특정한 목적이 없는 일반 연산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필터를 다르게 해서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예시로는 스무딩 필터와 샤프닝 필터가 있습니다. 스무딩 필터는 잡음 제거와 블러링에 효과적이고, 샤프닝 필터는 엣지를 선명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무딩 필터는 박스 필터와 가중평균 필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우시안을 이용한 가중평균 필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우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가우시안 분포는 확률 분포의 한 형태로 정규 분포라고도 불립니다. 특징으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 3x3 행렬을 사용하고 싶으면 2차원 가우시안 분포의 식을 활용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관련하여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코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우시안 잡음을 생성해 줬습니다.
현재 시간에 맞춰서 랜덤하게 변하는 난수 발생기를 생성해 주었고요.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해 가우시안 분포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쪽을 보시게 되면 난수 발생기를 분포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입력받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 내에서의 난수를 생성하였고, 그 값을 원래의 이미지 픽셀 값에 더해져 잡음 영상을 생성하였습니다. 세츄레이트 캐스트는 값이 255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저희가 출력 영상으로 받을 것은 언사인드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255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잡음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에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는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잡음이 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커널 생성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2차원 가우시안 분포의 공식을 사용하였는데, 반복문을 돌면서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값을 저장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또 커널 객체는 가우시안의 특성상 소수형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64비트 소수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개수의 합을 1로 맞추기 위해서 썸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서는 행렬 연산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쓰기만 해도 모든 개수의 썸으로 나눠지는 연산이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하였는데, 매개 변수로는 이미지와 커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n과 n은 커널의 행렬로서 각 픽셀 참조시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곱의 합 연산을 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컨볼루션에서는 패딩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미지의 상하 좌우가 모두 커널 센터 크기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시면 잡음은 감소하고 엣지는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필터와 비교했을 때 가우시안 필터는 주변 픽셀을 고려하기 때문에 엣지 보존에 조금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를 크게 할수록 박스 필터에 가까워짐으로 파라미터 값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단점으로는 세부적인 정보가 손실되고 영상이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파인 변환입니다. 어파인 변환은 직선선과 평행 관계가 유지되는 변환인데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차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차좌표는 2차원 점의 위치에 1을 추가해서 3차원 벡터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래 보이시는 평행이동, 회전, 크기 등의 이런 행렬을 곱하면 원하는 변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전방향 사상을 수행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일리어싱 현상입니다. 따라서 후방 변환을 이용하여 입력 함수에 매핑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에일리어싱 현상을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후방 변환을 매핑을 하더라도 정수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픽셀 값을 이용하여 가장 인접한 픽셀에 적용시키는 것인 보관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선형 보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A, B, C, D는 격자상의 4개의 꼭지점, 즉 각 픽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값은 Z인데, 저렇게 비율을 이용한 가중치 연산을 통해서 X와 Y 값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그 값을 Z에 대입하여 Z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선형 봉합법으로 역방향 사상 매핑을 하면은 에일리어싱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은 위에 두 개의 그림은 양선형 보관법을 적용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를 보면은 저렇게 역방향 사상으로 인풋 이미지에서의 Z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 이미지로 넣으면 왼쪽의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드는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스케일배만큼 확대시키는 코드인데요. 역방향 사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아웃풋 객체의 크기만큼 반복문을 돌리며 역방향으로 양선형 보관법을 이용하여 매핑합니다. 컬러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에 접근할 때 벡터 3B, 즉 3개의 8비트 부호 없는 정수로 이루어진 벡터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컴퓨터 비전 및 영상 처리 챕터 3장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